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음수를 제곱하면 뭐가 나오죠? 양수를 제곱하면 뭐가 나오죠? 0을 제곱하면 뭐가 나와요? 그럼 세상에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가 없는 숫자죠. 수학자나 과학자들 중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뭐 잠깐 얘기하자면 수학자들은 절대로 공감 못할 표현 자체를 하나를 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수학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완벽하기 때문에 연구하고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 말 아니에요. 나를 경멸스러운 눈을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어? 여기 이 학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없지 않을까? 그거는 저기 대학원으로 가야지. 연구원으로 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근해 공식이라는 것까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발단은 이거예요. 옛날에 혹시 내가 이 얘기 했었나? 수학자라는 타이틀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명예직이었어요. 이 얘기 한 적 있어요? 진짜 실화인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지역에 있는 수학자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에요. 예를 들어 구리시에 백현건이라는 이제 수학자가 있어. 내가 Here comes a new challenger라고 하고 이제부터 나 그 수학자 타이틀은 내 거야 라고 하면은 뭘 해야 되냐면 수학 결투를 합니다. 실화예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생각하시겠지만 실화입니다. 그러면 도전장을 어떻게 내세우냐면 내가 풀 수 있는 10개의 나만의 비책의 문제를 싹 해서 현건이한테 문제를 편지로 전달합니다. 공증인이 있어야 되죠. 그럼 옆에 있는 다산동 수학자인 하음이, 그 다음에 저기 회기역 쪽에 있는 수학자인 아이니 들한테 같은 문제를 보내서 이런 문제를 얘한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공증서 주세요. 라고 공증인을 구해요. 그러고 한 달의 시간을 줍니다. 그럼 그 한 달 동안 현건이는 뭐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쫙 풀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 이거 풀었어. 그럼 누구누구한테 공증 보냈어 라고 하니까 그 풀이도 같이 이제 또 하음이나 아이니한테 보내요. 그러고 나면 남은 시간 동안 뭐 하냐면 그럼 이제 공격을 했지? 이제 수비를 해야지. 얘가 또 10문제를 또 적어요. 그럼 그 공증인들한테 보냅니다. 그럼 내가 또 그 10문제를 풀어요. 언제까지? 결투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럼 그 중에서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 쥐지. 나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 도전을 포기하고 나가면 나는 이제 정말 수치 해가지고 이제 뭐 절치부심해서 다시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진짜 실제로 근데 만약에 내가 저 수학자 타이틀을 뺏었다라고 하면은 명예를 모욕당했다, 나의 명예는 실추되었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목숨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았대요. 그래서 페르마라는 사람은 수학자가 아닙니다. 페르마라는 사람은 옛날 변호사 겸 금융권 종사자예요. 좋게 포장을 해서 얘기한 거고 사채업자예요. 고리업을 하면서 변호사를 같이 겸임하던 사람인데요. 그 대부업을 하면서 취미로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취미였답니다. 지금이라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놀거리가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수학을 취미로 하냐면 그냥 문제를 그래 그럼 나도 그 공증받은 문제 야 이렇게 풀었어 라는 거 하는 걸 쭉 본 다음에 야 근데 이런 공식이 있더라, 이렇게도 풀릴 수 있더라, 이거 봐라 나 이거 풀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얘는 수학자가 아니잖아.
수학자는 자기가 이론을 내면은 그거를 반드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얘는 수학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증명할 의무도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이 이거 진짜야? 라고 하는 걸로 그냥 진짜 정말 똥치우기식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그 페르마가 편지에다가 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C 세제곱이 될 수 있는 세 정수는 존재하지 않아 라는 거를 던져줘요. 근데 나 이거 찾았거든? 야 편지는 너무 좁다. 그냥 나 찾았다는 것만 알려줄게. 그럼 뭐야? 증명은 수학자의 몫이죠. 그렇게 해서 페르마가 실질적으로 찾아낸 소공식이라고 얘기하는 페르마의 소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한 40개 정도, 40개에서 50개 정도 되는데요. 그걸 본인 스스로 증명한 게 단 한 문제도 없어요. 그럼 그 중에서 대다수 한 60%에서 70%는 당세계 수학자의 정말 탑을 찍었던 오일러라는 사람이 그 오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숫자를 그 대부분을 다 증명을 했고요. 그 똥치우기를 하고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증명을 못한 그 공식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A제곱 더하기 A세제곱 더하기 이런 꼴딱꼴까닥 하는 유언으로 남겨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못 치운 똥이라고 해서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해요. 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1600년대예요. 1600년대 시절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혹시 수학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저 얘기했나요? 좌표계를 찾아냈습니다. 수직선이라는 개념은 예전에도 있었으나 그 수직선이라는 거를 두 개를 수직으로 이어붙여서 평면 좌표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든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는 썰 중에 하나인데요. 지수 표현이라던가 차수, 개수 표현이나 문자, 미지수로 쓰는 그런 것들을 좀 쓰기 시작한 그 사람이 데카르트라는 썰도 있어요. 데카르트가 수학적으로 진짜 정말 큰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런 얘기를 듣기 전까지 데카르트 하면은 철학자죠. 뭐 하는 사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그 실존주의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 왜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거를 했냐면 그 사람이 왜 그 평면좌표를 찾아냈냐면 그 썰이 조금씩 다른데 어렸을 때 몸이 되게 약했대요. 그래서 병원을 들락날락 거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스토리를 보면은 그러다가 어느 정도 건강이 좀 회복되고 나서 귀족이었나 뭐였나 하기 때문에 그 의무를 책임지기 위해서 장교로 근무를 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장교를 하다가 뭐 어디를 가서 뭐 어쩌고 근데 그 스토리 중에 병원에 많이 누워 있었다고 해요. 자, 지금 같은 경우 병원에서 TV 따깍따깍이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에 병원 하면은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뭐 해? 그냥 하염없이 침대에서 누워갖고 천장을 구경해요. 파리가 왔네. 왜? 그러면 그 간호사가 와서 뭐 하고 계셨어요? 저기 파리 저 위에 저기 어디요? 아이 저 블럭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 저 정도 보면 되잖아. 이런 걸 좌표로 표현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좌표계입니다. X축, Y축 순서쌍을 이용해서 표현한 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자기가 볼 수 있는 바깥 사회라는 거는 창문으로밖에 볼 수 없는 세계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고찰을 되게 많이 했다고요. 내가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인가? 나 없어도 저기서 밖에서는 잘 돌아가고 있고 내가 과연 사회의 일부인가? 뭐 이런 거로서 이런저런 별의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내게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사람이라는 증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는 그렇게 철학적으로도 진입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당시에 16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증기기관이 슬슬 이제 시작할 시즌이죠. 1700년대부터 1800년대쯤부터 증기기관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마차 딸깍, 그 다음에 그 아직까지 원래는 신르네상스네 어쩌네 뭐하네 하더라도 신학주의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시기잖아요. 그때까지는 음수는 불경한 수입니다. 음수는 불경한 수라고 했어요. 왜? 음수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기원 전부터 이미 써먹고 있었던 개념인데 모자라다라는 개념으로 써먹고 있었던 개념인데
이거를 숫자상으로 표현을 하기엔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완벽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완벽한 세상 속에서 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 저건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의 해는 없습니다. 해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잖아요. 아니, 그건 세 숫자가 아니라니까.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 하나, 빵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였다가 1600년대쯤에 이제 그게 나와요. 뭐? 그냥 공식이 나오고 음수가 나오고 그래 그럼 음수까지는 해로 인정해줄게. 근데 봤더니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4는 0 처럼 계산이 불가능한 식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그 근해 공식이라는 것까지 만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2차 방정식의 풀이보다 3차 방정식에서 더 그런 숫자들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2차 방정식에 어쨌든 근해 공식을 써보니 루트 안에 음수값이 존재하는 건 존재하더라. 얘는 숫자가 아니라며. 숫자도 존재할 수 없는 거라며. 세상에 존재하는 수가 아니잖아. 근데 그쯤에 또 바뀌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2차 방정식의 해는 두 개이다라는 개념을 배워요. 개념이 잡혀요.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도 해로 인정해야 돼. 숫자가 아닌데? 그러면 숫자나 치고 한번 그 상상 속의 숫자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허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자 봐봐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는 우리는 잘 모르는 숫자지만 얘를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3이라고 하면 아는 숫자의 요놈 하나. 루트 마이너스 5라는 숫자도 모르지만 이 숫자 대신에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5라고 하면은 요놈 하나. 즉 어떤 숫자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놈 하나만 정의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허수 단위라는 거를 약속하게 돼요. 허수 단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을 얘기하고요. 이 값은 허수라고 하는 실수라고 하는 숫자가 리얼리티 넘버입니다. 리얼 넘버라고 한다면 허수라고 하는 거는 상상 속의 가수의 실존하지 않는 이라고 해서 imaginary라는 글자를 이용해서 imaginary number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imaginary number의 앞 글자를 딴 i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요 i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값이고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를 상상 속에서 만든 겁니다. 왜요? 그러게요.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학자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다니까. 뭐라고? 세상에 수학은 그 자체로 아름답기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야.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만들만 하지. 그지? 근데요. 그럼 선생님 이거 실존하지도 않는데 굳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를 진짜 정말 신기하게 1900년대에 쓸 일이 생겨요. 허수라는 그 개념이 잡히기 시작한 지 150년? 200년이 지나서 요 개념 자체가 150년까지는 안 가는구나. 한 200년? 250년? 좀 더 되는구나. 1600년 중후반에 오일러 그 사람이 살 때쯤에 이제 허수단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허수단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써먹을 데가 없었는데 써먹을 일이 생겨요.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 만들고 아인슈타인이 부정한 이론 양자역학이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만들면서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그 공식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냈는데 그 공식을 기반으로 양자역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새롭게 정론이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양자역학을 만든 사람들은 아인슈타인, 네 덕분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극단 사이비적인 사도 그런 유사과학에 내 이름 걸지 마. 실제로 그랬다고 해요. 무슨 니들이 내 거를 이용해서 사이비 과학을 그 유사 과학을 정립했다고 하는 건 나한테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니까 너희는 내 거 썼다는 얘기 하지 마. 니네가 틀린 거야. 너네는 과학 아니야. 왜? 그 전까지 아까 신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과학이라는 것도 결국엔 신학 쪽으로 관련이 있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 또한 신이 프로그래밍한 세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이 구성한 이 세계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어디에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지 이거를 신이 주사위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역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거거든요. 원자 주위, 그러니까 전자가 그 원자핵 주위에 어디에 위치할 확률이 몇 %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나중에 너네가 배우게 되시면서 나오는 그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거를 아인슈타인이 만든 개념으로 나오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만든 그게 아인슈타인이 개빡쳐갖고 얘기를 하죠. 신이 주사위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과학에 확률이 들어가냐. 그래서 실제로 저기 뭐냐 그 무슨 고양이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과학자 중에서 무슨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하는 그 슈레딩거가 확인하기 전까지. 밀폐된 상자 안에 독약병을 놓고 독약병이 아니라 거기서 원세대로 하면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가장 강력한 거를 놓고 그러고 고양이를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얘를 완전 바깥에서 관찰이 불가능해 놔. 자, 첫 번째. 1시간마다 이 독약병은 50% 확률로 깨지거나 깨지지 않거나를 해. 두 번째. 이 상자를 강제적으로 열 수 있는 방법은 상자를 폭파시키는 방법밖에 없어.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고양이는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지금 현재 내가 아직 이걸 관찰하기 전에 고양이는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상자를 여는 순간 폭발하기 때문에 고양이는 100% 죽어요. 하지만 그거를 닫아놨을 때 50% 확률로 계속 깨지거나 깨지지 않거나를 반복하기 때문에 얘는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밀폐됐다고요. 그런 것도 다 방금 그게 된 상태라고 가정하고 상상 속이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양자역학에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슈레딩거는 그 얘기예요. 양자역학을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자역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딴 식으로 야, 네가 말하는 거 한번 잘 생각해봐. 네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고양이는 죽어 있는 거야, 살아 있는 거야? 뭐 죽어 있기도 하고 살아 있기도 한 상태야? 라는 식으로 따지기 위해서 양자역학 그 찬성론자한테 얘기를 하는데 양자역학 그 찬성론자가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거야. 딱 그거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네가 진짜 쉽게 설명을 해줬다. 지금 현재 고양이는 동전의 양면처럼 죽어있기도 하고 살아있기도 한 상태야. 뭔 개소리야. 그러면서 막 슈레딩거가 까는데 실제로 양자역학에선 그래요.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 동시에 그 모양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가 이걸 관측하는 순간부터 이게 하나로 고정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너네가 배울 텐데 광자라고 하는 개념. 빛은 입자예요? 파동이에요? 둘 다예요. 파동성을 가지면서 입자성을 가져요. 그 입자성을 가지는 첫 번째 이유는 금속판에다가 빛을 비추면
이 빛이 튕겨나가면서 여기서 이 빛이 부딪히는 그 힘에 의해서 전자가 튕겨나가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뭐 이중 슬릿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여기 관측하는 그 각을 바꾸면은 이게 입자처럼 정확하게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파동입니다. 왜? 그거를 정확하게 밀폐를 시켜놓고 이중 슬릿을 하면 그 파동 사이에 간섭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파동이라고 한다면. 입자라면 간섭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근데 간섭 현상이 일어나요. 어씨, 이거 간섭 현상 일어나는 거 보니까 파동인가? 하고 열어서 보면 입자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집니다. 그래서 그게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해요. 그 양자역학에서 전자의 위치를 설명할 때 이 허수를 이용해서 공식이 나와요. 200년 만에 쓸 수 있는 공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네가 한번 공식 만들어봐라고 했는데 세상에 어떤 공식도 쓸 데가 없다가 수학자들이 쓸데없는 거 하나 만들었는데 혹시나 라고 해서 그 식을 넣어서 해봤더니 딱 들어맞아 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 허수가 없었다면 양자역학이 없었죠? 양자역학이 이게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았을 거야. 양자역학이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았다면 반도체가 없습니다. 반도체가 없다면 우린 여전히 가는 수공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옷을 입기 위해서 공장에서 그 이제 대형화를 시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화는 불가능하고요. 그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없는 세계. 안경도 플라스틱이죠? 그럼 그 금속 공예를 손으로 해서 겁나 비싸겠죠? 신발, 그거 다 손으로 이렇게 뜩뜩 해야 하는 그런 겁니다. 자, 허수가 그만큼 중요한 숫자다. 라고 하는 거라서 이제 허수단위라는 거를 이용해서 허수를 표현할 수 있다면 그 허수와 실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합니다. 복소수라고 하는 그 숫자는 일반적으로 가장 마지막 숫자다라고 해서 뭐 그리스 문자로는 가장 마지막 문자가 오메가고요. 영어로는 가장 마지막 문자가 Z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이상의 숫자는 없다라고 해서 Z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복소수를 표현하고 복소수 Z는 A 더하기 BI라고 씁니다. 이때 조건 몇 가지가 추가가 필요한데요. 뭐냐면 A와 B는 실수여야 되고요. 그 중에서 A만 허수 단위가 붙어 있지 않은 A만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실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실수 부분. 그리고 BI 중에서 B만 따로, BI 아니에요. B만 따로, B는 실수라고 했어요. B만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 허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체계의 확장이에요. 니네가 가장 어렸을 때 응애 하고 나서부터 배우다가 제일 처음에 배우는 1, 2, 3, 4, 5, 6, 7, 8 자연수라고 하고요. 그거와 0을 배우셨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들어가면서 뭘 배우셨냐면 분수와 소수를 배웠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분수랑 소수는 수가 아니라 수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뭘 배웠다? 자연수가 아니라 양의 정수고 0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뭘 배워서 음의 정수와 얘를 합쳐서 정수라 하고
얘네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자.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딱 여기까지밖에 안 배워요. 중학교 1학년 과정.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뭘 배우냐면 유리수의 정의를 배웁니다. A분의 B 형태로 나타내고 A와 B는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고 B는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워요. 그러면서 하나 더 소수를 분류하죠.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무한소수 중에서는 뭐를?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까지 구분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3학년 과정에서는 이제 순환하지 않는 이 무한소수를 뭐라고 부른다? 무리수라고 부른다 라고 하면서 얘네 둘을 합쳐서 실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복소수라고 배우면서 실수의 반대말 허수를 배운다는 얘기예요. 자, 복소수라고 하는 표현은 뭐라고요? A 더하기 BI 형태로 나타내요. 여기는 A와 B는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빨간색으로 갈게요. A 더하기 BI. A와 B는 실수라고 할 때 여기서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그럼 뭐가 될까요? B가 0이면 되죠. B가 0이면 허수 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로만 이루어진 숫자니까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B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허수 단위가 붙어있는 수, 허수가 살아있는 거니까 얘는 허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나눠서요. 만약에 A는 0인데 B가 0이 아니면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순허수라고 불러요. 순수한 허수라고 해서요.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건 그럼 뭐예요? 여기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리수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 하는 것처럼 순허수가 아닌 허수 라고 부릅니다. 순허수가 아닌 허수 그냥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허수 중에서는 순허수가 있다.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럼 복소수라는 건 뭐와 뭐로 구분된다? 실수와 허수로 구분된다. 그럼 실수 같은 경우는 유리수, 무리수로 구분된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 실수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으로 다 채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복소수는 어디다 쓰는데요? 할까요? 이거 하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이로울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대 쪽을 가게 되거나 아니면 수학에서 전공 쪽을 선택해서 뭐 한 3학년 정도 되면은 배우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복소수를 이용한 복소평면이라고 합니다. A 더하기 BI라고 하는 숫자의 복소수를 A축과 실수축과 B축 허수 부분 축으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거를 복소평면이라고 해요. 그러면 모든 복소수를 이 좌표 표면 안에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실수라고 하는 거는 요 라인에만 존재하는 애기 때문에 요 라인을 벗어나는 애들은 허수가 돼서 숫자로 우리가 뭐 여기 실질적으로 실수로 실존하는 숫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사실 복소평면은 내가 아까 뭐라고요? 대학교 때 배워요. 대학교에서도 웬만하면 안 배워요. 자, 이렇게 복소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복소수는 크게 구분하면 뭐로 나눌 수 있다? 그냥 여기까지면 요 앞대가리 요만큼만 나누면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나눌 수 있다. 허수는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구분할 수 있다. 순허수가 되게 복소수라고 하는 애가 A 더하기 BI라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였다? B는 0이었다. 그럼 허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B는 0이 아니다였다. 순허수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다?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라는 거다. 였다. 자, 복소수 같은 경우는 다항식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A 더하기 BI가 0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무슨 말이야? 둘 다 0이어야 되죠? 그죠? 그럼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A 더하기 BI라고 하는 애가 C 더하기 DI가 된다면 그쵸? 정수 부분은 정수 부분끼리 소수 부분은 소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내가 정수 부분이라고 했냐?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서로 같아야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해 공식에서부터 주로 비롯됐다라고 얘기했죠.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될 때 그럼 이거 숫자 한번 잡아볼까? 라고 시작되는 게 복소수의 시작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잡아봐.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d라고 할 때 이 부분이 허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응? 이 부분이 허수 부분, 이 부분이 실수 부분이라고 한다면 허수 부분은 짝꿍이 있어요. 허수 부분은 짝꿍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Z라고 하는 값이 A 더하기 BI라는 애가 있다면 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애가 존재한다고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켤레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했던 것처럼 켤레근이라는 얘기 했던 것처럼 켤레 복소수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럼 그 켤레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표현해요. Z 위에 짝대기 하나를 그어서 Z바라고 읽어줍니다. 그럼 이거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떤 식 전체에 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뜻인데요? 아까 뭐라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바뀐 모양이야. 얘는 지울게요. 어때? 헛소리와 함께하는 복소수의 수업. 재밌지 않아? 수학적인 역사를 알 수 있었어. 근데 참고로 진짜 정말 썰 기반이긴 했지만 이 썰이 실화 기반이에요. 그래서 제 대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의 결론이 뭐라고요? 페르마 계획기. 그죠? 그거 증명됐답니다. 1990년대인가에. 아시죠? 아시나요?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의라고 하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z세제곱을 만족하는 정수 x, y, z는 존재할 수 없다입니다. 존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네. 정리예요, 정리.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300년이 넘게 난제였어요. 예를 들어 10만까지 정리를 했다고 쳐봐. 10만까지 안 되는 거 확인했어? 근데 예를 들어 20만 단위에서 갑자기 되는 애가 나왔어.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그 실험상으로 안 되는 건 확인했는데 그 다음 숫자는 앞으로 계속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 증명 같은 경우에는 뭐랬더라? 뭐 했다 하더라? 저기 누가 그 인터넷의 오픈소스 사이트에다가 한 2장짜리 논문을 계속 띄고 올려놨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받다가 나중엔 뭐야? 봤더니 그 내용이더래. 그래서 그 증명하는 데만 이거 보고서 증명하는 1000원이라고 해서 코멘트 다는 것만 200장이 90장인가 200장이 나왔다던가? 그 2장 반짜리가 3장짜리 논문을 해석하는데? 라고 해요. 짠. 재밌잖니? 그래서 지금 할 거는 복소수 4층 연산입니다. 현례복소수를 알려준 이유가 그건데요. 복소수를 4층 연산한다는 거는 이거. 만약에 내가 a 더하기 bi라는 숫자와 c 더하기 di라는 숫자를 계산을 해서 더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어떻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 맞아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하면 되죠. 빼면요. 어떤 복소수에서 어떤 복소수를 빼면요. 빼면 되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빼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빼면 되죠. 곱하는 건요. 곱할 때는 어떻게 곱할 것 같아? 아까 내가 무슨 힌트를 드렸죠? 맞지? 다항식 풀듯이 계산하면 된다. 그럼 얘는 뭐 하면 돼요? 분배 법칙 이용하시면 돼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써주신다면 얘는 AC 더하기 ADI 더하기 BCI 더하기 BDI 제곱이 되거든요. I 제곱이 얼마라고? I 제곱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요. 그래서 이 값은 실수 부분 AC 마이너스 BD 더하기 BC, AD 플러스 BC I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요. 전개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얘는요. C 더하기 DI라고 하는 애를 A 더하기 BI 요렇게 나누기를 할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얘 뭐야?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야. 우리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분모했으면 뭐 한다라고 얘기했어? 유리화. 그럼 여기서는 유리화는 아니고요. 어차피 이거 분모를 바꾸더라도 유리수는 아니잖아. 실수화라고 해요. 뭘 곱해서? 이 C 더하기 DI라고 하는 애 분의 A 더하기 BI라고 하는 거에다가 뭐를?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C-DI를 곱해주시면 얘는 합차 공식에 의하여 제곱 빼기 제곱의 제곱이죠. 제곱 빼기 제곱의 i제곱이니까 뭐가 돼요? C제곱 마이너스 D제곱 i제곱이니까 얼마가 돼요? 예.
뭐가 된다고요? C제곱 더하기 D제곱 이 되고요. 요거 전개해서 써주시면 A, C 플러스 BD 빼기 AD 마이너스 BC 나오게 된답니다. 이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실수라고 하는 건 실존하는 모든 숫자고 그 실수라고 하는 거는 수직선에다 표시할 수 있다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허수라고 하는 값은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 라고 했었죠.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크기 비교가 가능할까요? 대소 비교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 도연아, 너 머릿속에 숫자 하나만 생각해봐. 나 머릿속으로 숫자 하나만 생각할게. 내가 더 커. 일단 모르겠고 내가 더 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크기 비교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러면 허수라고 하는 개념은 부등식 안에 포함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등식이라는 부등호 기호 상응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야 무찬아, 네가 한번 숫자 한번 생각해봐. 나도 그거. 이건 가능해? 가능하지. 같은 건 가능하지 않아? 같은 숫자를 생각하는 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아? 예를 들어 나도 그거. 네가 생각한 거 나도 그거. 나도 그거 따라갈게. 이건 가능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등식은 쓸 수 있습니다. 등식은 쓸 수 있어요. 등식은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대소비교는 못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대소비교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한번 좀 확인할게요. 그러면 야 3i랑 4i랑 누가 더 크다고? 4i가 더 커요? 맞아요?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하지 않았냐 얘들아? 안 되죠. 없어요. 부등호 시호 얘네들끼리 따로따로 해요. 독립적인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소 비교가 불가능해요. 같은 수직선상에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제곱하면 그 제곱을 한다고 반드시 허수 부분이 사라질이라는 법이 있나? 좋은 질문이야. 만약에 B가 0이다라고 하면 B 부분이 0이라고 한다면 Z를 제곱한 값이 뭐가 돼? A제곱이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그럼 얘는 실수라고 할 수 있겠네. 또 만약에 A가 0이라고 한다면 A 부분이 0이라고 한다면 Z제곱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B제곱이 되죠. 근데 B제곱이라는 값이 실수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뭐가 돼요? 음수가 되죠. 즉 순허수를 제곱하면 순허수가 됩니다. 네, 음수가 됩니다. 근데 순허수가 아닌 허수 같은 경우에는 제곱했을 때 0보다 클지 작을지 혹은 그 순허수가 다시 허수입니다. 계속 허수예요. 허수를 제곱하면 제곱하더라도 그 허수 단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A나 B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해 주셔야 될 내용이에요. 아까 이거 나중에 얘기할까 하다가 아까 도현이가 제곱하면 되지 않아요? 네, 제곱하면 저것만 가능합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아직도 안 끝났다? 사실은 뭐 이 정도쯤이야 뭐 그냥 뭐 더 사칙연산 별거 아니죠? 그치? 복소수가 서로 같은, 아니 뭐 별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배운 거 아직 제대로 쓴 거 아닙니다. 이제 아직 개념 배우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켤레벽 소수 나왔으니까, 저 켤레벽 소수도 배웠으니까 성질 배워볼게요. 일단 첫 번째,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Z 바의 반은 어떻게 돼요? 켤레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 부호를 반대로, 가내를 부호를 반대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되겠죠? 진짜 신기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Z1이라고 하는 값이 A 더하기 BI라고 하고 Z2라고 하는 값이 C 더하기 DI라고 할 때 뭐가 성립하냐면요. Z1 더하기 Z2를 전체 더한 다음에 켤레복소수를 취하는 거나 켤레복소수를 먼저 취하고 나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랑 같은 값이 나옵니다. 아, 이건 별로 신기할 게 없긴 해요. 그지? 여기서 부호 반대로 바꾸면 마이너스 B 더하기 DI예요. 그지? 다 더한 값에서 부호를 반대로. 그럼 A-BI랑 C-DI 계산하면 똑같은 값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죠? 아이, 뭐 더하기 갖고 그래요. 또 신기한 거 있다? 빼기도 된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 너무 당연하잖아. 빼기도 돼요. Z1, 바, 빼기, Z2, 바라고. 장난하나. 곱하기도 돼요. 이제부터 난 이거 되게 신기하던데 Z1, Z2의 켤레 복소수를 취하는 거나 켤레 복소수끼리 곱해서 계산하는 거나 같은 값이 나옵니다. 봐봐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는 이 부호 반대로 나오는 이 결과값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할게요. A-BI와 C-DI 전개해 보시면 AC -ADI -BCI -BD가 돼서요. AC -BD -AD 플러스 BCI 나옵니다. 얘랑 비교해 보세요. 뭐만 반대로?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이것도 가능해요. 나누기도 됩니다. 즉 한마디로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게 들어갔을 때 연산을 먼저 해도 되고요. 결과값을 구한 다음에 연산을 구해도 돼요. 그럼 여기서 막간의 문제 하나. 어떤 fx라는 식이 있는데요. fx라고 하는 식이 있을 때 이 fx라고 하는 값에다가 3i를 대입한 값이 좀 더 복잡하게 1 더하기 2i를 대입한 값이 5라고 나온다면 문제 이 식에다가 1-2i를 대입하면 뭐가 나올까요? 5 플러스 6i라고 되어 있구나. 뭐가 나올까요? 이 전체 결국엔 얘네 둘은 무슨 관계? 켤레복소수 관계. 그럼 얘도 무슨 관계? 켤레복소수 관계. 그래서 답을 뭔지도 모르고 일단 5-6i예요 라고 풀어도 돼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문제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값은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Z와 Z바가 서로 같으면 이건 뭐예요?
z는 실수죠. 저 노란색 조건 보이시죠? 실수라는 조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죠? E 플러스 i와 E 마이너스 i는 서로 다르지만 2랑 1은 서로 같잖아요. 그죠?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z가 마이너스 z 바이면 어떻게 돼요? 얘는 순허수입니다. 하나 더. z 플러스 z 바는 반드시 실수여야 됩니다. 실수밖에 안 나옵니다. 왜요? z 플러스 z 바가 뭔데? 2a잖아. 그지? 그럼 zz 바는요? 얘도 실수밖에 안 나와요. 왜요? 저 밑에서 했잖아요. 저 분모 계산하는 거 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와서 반드시 실수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한 가지 더. z 마이너스 z 바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순허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샤 0이라는 값도 나올 수 있어요. 짠! 복소수 개념 87% 정도 써드렸습니다. 이게 여기 페이지에는 62, 63페이지 내용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62, 63, 64까지 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정리 다 따라오셨나요? 62, 63, 62, 63, 64 페이지에 대한 내용에 노란색 코멘트까지 달아드렸고요.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요. 지울게요. 싹 지우겠습니다. 나 지금 개념 노트 하나 써준 거다잉? 그지? 요번 단원 개념 노트 정리해서 써놓은 거다잉? 그대로 그 이상 써 있어야 된다잉? 이거 줄일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더 줄일 내용 없다. 네.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에 1번, 2번 안 하고요. 필수예제 3번부터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1번에 3번. 2번? 2번 어떻게 계산하라고? 1 더하기 3i 곱하기 2 더하기 2i니까 한 전개하시면 돼요. 뭐? 2i, 6i, 마이너스 6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i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죠? 왜냐? 두 번째. 세 번째 거. 3-i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i의 제곱을 해보시면 이거 제곱하면 얼마냐면 8 빼기 6i 나오고요. 여기는 2i 나와요. 그래서 8 마이너스 4i. 자, 4번 2i분의 1 마이너스 i 더하기 1 마이너스 i분의 1 더하기 2i 각각 실수화 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i 빼기 1 플러스 1 되고요. 부호가 i 제곱이 돼야 돼서
부호가 헷갈리실 겁니다.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 반대로 바뀌어야 되고요. 얘는 2분의 분자와 분모의 1 플러스 i를 곱해주시는 거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 2고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3i 나와요. 계산하시면 얼마? 2분의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i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i 나오네요. 실수 부분 앞에, 허수 부분 뒤에 쓰는 거 습관 들이십시오. 계산 많이 하셔야겠죠. 프리노트 연습할 거 좀 더 필요하겠죠. 그죠? 그걸 준비를 못 해가지고. 자, 그래서 필수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복소수가 실수일 때, 복소수가 순허수일 때, 실수일 때, 순허수일 때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어떤 형태로 바꿔야 된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따로따로 나누셔야 됩니다. 문자와 상관 있는 게 아니라 x제곱 x 뭐 이런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1번 어떻게 바꾸라고? 실수 부분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허수 부분 x제곱 마이너스 4i 얘가 실수일 때. 그럼 2번. 그럼 실수일 때니까 얘는 0이고 얘는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만 0이면 돼요. 그럼 두 번째. 가 순허수일 때. 그럼 실수 부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더하기 x 플러스 1i. 그럼 순허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요? 얘는 0이고 얘는 0이 아니라고요. 필수예제 3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필수예제 4번 또한 4번에 2번만 볼게요. 문자에서 값이 주어져 있고 식을 더 이상 변형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거는 3학년 1학기 심화과정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뭘? 주어진 값을 식으로 변형하는 과정. 루트가 들어가 있는 애만 남겨놓고 한쪽으로 넘겨서 양변을 제곱해 보시면 한쪽으로 몰아서 새로운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를 이용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뭐 하면 돼요? 그냥 다항식에서 했던 거죠. 그죠? 필수예제 5번. 아름답죠?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 더하기 알파바 더하기 알파바 베타. 이거씩 정리하시면요. 알파로 묶어서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 베타로 묶어서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 정리하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예요.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바
생각할 수 있죠. 문 좀 나눠주실래요? 저기 무찬아, 나 한 가지 부탁만, 문 좀 잠깐 닫아주세요. 그래서 더한 값이 얼마가 되니까? 감사합니다. 더한 값이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가 되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켤레 복소수는 얼마라? 마이너스 1 더하기 3i라고. 그죠? 요 둘 곱해주시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필수예제 6번. Z와 Z바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하고 식이 나온다면 미지수를 잡으세요. 어떻게? A 더하기 BY와 A-BI로요. 거기다 대입해서 식을 세워보시면 됩니다. 식이 어떻게 되냐면 E-I 곱하기 A-BI 더하기 I 곱하기 A 더하기 BI 가 4 더하기 2i다. 즉, 뭐 해서? 전개해서 어떻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져?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잖아. 전개하면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따로 정리할 수 있고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따로 정리할 수 있고 그럼 그 둘에 대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나온다면 실수 부분은 4예요. 허수 부분은 2예요. 라는 식을 이용해서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복소수가 얼마인지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제가 아까 좀 헛소리를 하고 쉬었어야 되는데 헛소리를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빠듯해져서 제가 70페이지까지 조금 서둘러서 진행을 했습니다.